사업 시장 요령 하는데, 여러분, 아메 왜 하세요? 민경 씨 아메 왜 하세요? 자리. 자립이요?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어릴 때 태어났을 때는 아버지 계셨고 어머니 계셨고 동생이 있었고 이래서 그래 살아가면서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연히 그렇게 살았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가난이 오게 되고, 그리고 그때 상황이 가정 환경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안 좋았다는 거는 뭐냐면 경제적으로도 안 좋았을 뿐더러 정신적으로 모든 부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쩌면은요, 제 인생에 그 당시에는 모든 불행이 꽉 있었던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때 저를 지탱해 줬던 게 뭐냐면요, 제 어머니도 사실 아버지 돌아가시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시고, 또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때 가서 또 결핵이라는 병을 앓으시고, 그러면서 어쩌면은 삶을 포기하는 정도, 자포자기 상태. 그리고 마음속에 항상 과거에 대한 불만, 불평, 그 다음에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막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우울증 환자이셨거든요. 그럼 그런 과정 속에서 저도 거의 우울증 상태였어요. 근데 마음속에 뭐냐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난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를 지탱시켜줬던 거는 뭐였냐면 바로 꿈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되기만 하면 너는 뭐가 된다? 부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 말 속에서 담겨진 그 꿈. 그 꿈 때문에 저는 제 삶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현실은 어떠냐면요, 현실은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 속에서 그 꿈이라는 놈을 잡고, 그리고 그 꿈 때문에 결국은 현실을 내가 잊을 수가 있었고, 그 현실을 잊을 수 있었기 때문에 힘이 생겨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의 의미가 뭐냐, 꿈은요, 여러분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마지막 그건 것 같아요. 꿈이 사라지면 우리의 삶은 저는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참 불행한 거는 뭐냐면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고요. 꿈을 잃어버리는 데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꿈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꿈 자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 꿈을 뭐하고 살아요? 포기하고 살아요. 응,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또 거창하게 드리냐 하면, 우리가 매일 아메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 아메 왜 하세요? 행복해지기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그 행복해지려니까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어떤 자유함을 내가 얻고자 우리가 아메를 선택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메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힘들어지는 순간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아메도 하나의 현실이에요. 그죠? 순간순간에 뭐냐, 거절도 받고 이렇게 힘든 점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는 바로 뭐다? 나의 꿈이란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항상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내 꿈은 뭐지? 이런 생각을 꼭 하면서 그래서 살았으면 이 사업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메이를 시작할 때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아메이라는 사업이 내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사실, 도구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인식이 안 된다면요, 아메이는 절대로 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메이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나의 꿈 설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부분은요,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과 이런 것 때문에 내 꿈을 어떻게 하고 살아요?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잊어버리고 사는 나한테 아메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 꿈이 어쩌면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제가 처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꿈이 어쩌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아주 강하게 결단하고 아메이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메이를 시작하는 거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했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 그 일을 이미 완탄했다는 거예요. 시작이 이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왜 아메이를 시작해가지고 돌잔치, 백일잔치를 하죠. 그래서 돌잔치 하는 게 보통 몇 프로라고 그래요? 한 50 몇 프로, 60% 된대요.
돌잔치 90%안 돼요. 다시 말해서 아메를 시작하고 1년 이상을 유지해서 하는 사람은 전체 10%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10%만이 뭐가 된다? 성공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100명 중에서 90명이 아메이를 알아보고 정말 결단해서 시작했을 건데 왜 90%의 사람들이 포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가장 많은 이유는 뭐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꿈이 없었고, 그리고 아메이가 꿈이 있다 하더라도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포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확인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내 꿈 설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된다면, 그래서 내가 한번 시작하자 하고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작은요, 내 성공이 이미 50% 이상 했는 거예요. 시작이 바로 뭐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을 1년 이상 열심히 해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요. 여러분은요. 꿈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요. 그 꿈을 위해서 제대로 알아본 분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앞으로 아메를 하면서 또 힘들어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다시 힘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가 또 꿈 생각을 하고 내가 결단했던 부분을 또 확인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성공은요, 작은 성공의 집합체가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실패, 작은 실패의 그 경험담이 모여서, 그죠? 그 실패의 경험에서부터 제가 요즘 다시 읽고 있는 책이 김종환 교수님의 그 회복 탄력성이거든요. 그 실패에서부터 다시 튀어오르는 그 회복 탄력성을 통해 가지고 나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그럴 수 있다. 참, 제가 요즘 갑자기 책을 막 열심히 읽고 있거든요. 참고로 제가 책 읽는 거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저 솔직히 책 읽는 거 엄청 싫어하고요. 저 책 읽어가지고 머리 안 들어와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1년에 책을 한 5권을 못 읽어요. 정말로 중요한 책은 억지로 읽어요. 근데 대부분 책은 읽다가 포기를 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책을 읽어도 눈에 안 들어와요.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너무 소중한 책은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 그래가지고 머리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그런 능력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근데 이제 그럼 학교 다닐 때 공부했냐면 학교 다닐 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딱 보고 이해하는 능력은 다른 어떤 친구들보다 부족해요. 근데 반복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대가리에다가 이 새기는 데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새겨진 걸 잘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공부도 어느 정도 잘 했는데, 그래서 요번에 왜 갑자기 이제 책을 읽게 됐냐면요. 시작의 계기가 이거예요. 홍영순 교수님이 유튜브에 그 뭐죠? 책 이름 뭐였나? 그 김미경 리부트. 리부트라는 걸 올려주셨어요. 리부트에 대한 내용을 올려줬는데 제가 그걸 보고 저 김미경 강사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걸 읽었어요. 그래서 책을 샀어요. 샀는 게 책은 누가 선물 받았다. 그런데 그걸 읽고 나니까네 그때 또 그 다음에 이제 본사에서 김동영 리더가 강의하는데 그때 했던 그 에이트 이지성의 에이트 그 이야기 나오길래 그것도 읽고 싶어서 또 사가서 읽었어요. 그걸 읽고 나니까 갑자기 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필이 꽂히는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난 읽는 게 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요즘 제가 오디오북을 신청해가지고 듣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책을 읽는데 보통 한 달 걸리는 사람이요. 제가 지금 그 2개를 읽고 나가지고 오디오북으로 해가지고 다시 읽었던 게 뭐냐면 지금 그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를 복습하고 있거든요. 그 이틀 만에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김주환 교수님의 회복 탄력성 책을 또 듣고 있는데 하루 반 만에 지금 거의 한 3분의 1을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들으니까요. 근데 또 들으니까 그게 머리 돌아오더라고요. 저는 읽어서는 머리 안 돌아오는데 들어서는 머리 돌아오는 거예요. 또 그런 능력은 그러니까 이 뇌라는 게요. 그런 어떤 다 부분으로 해가지고 있는 게 다 다르대요. 있기 때문에 또 아니에요. 저는 들었는 거를 그대로 이렇게 취합해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읽지 않으면 또 들어가지고는 이해 못한다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난 책 읽는 거 싫어해 이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김주환 교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뭐 제가 좀 짧게 할 수는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거기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성공이라는 거는 뭐예요? 실패의 경험담 속에서 내가 회복 탄력을 통해서 위단계로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즉, 실패 아니면 거절은요, 하나의 뭐죠? 이걸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는 뭐냐면 작은 거절이 모여가지고 그 거절의 집합체의 결과로서 뭐가 된다? 성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아메이를 할 때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1번이 뭐냐? 바로 꿈 설정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뭐 어쩌면은 그 중학교 1학년 때 그 꿈 가지고 의사가 됐고 또 그 꿈이 힘들어지니까 막 고민하다가 아메이를 만나가지고 또 그 꿈 때문에 또 아메이를 하고 있지만 저는 드림워커였던 것 같아요. 꿈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긴 해요. 항상 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아메이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막 해봤어요. 처음에 100명한테 이야기하는데 100명 다 뭐라 그랬냐면 다 노라더라고요. 저는 처음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아메이 사업 설명 잘못했구나.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요,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아메이 사업 설명을 나름대로 잘했던 거예요. 잘했는데 뭐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에서 5년 만에 연봉 1억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싫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건 다른 사람 이야기인데 내 이야기가 아닌 거야. 나는 지금 당장 매달 들어오는 카드 값이 문제지. 그죠? 5년 후에 연봉 1억은 내 이야기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연봉 1억을 꿈꿀 만한 어떤 현재적인 어떤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나는 그런 꿈을 꾼 적도 없고, 그래서 그건 내게 아니다. 유엔지가 연봉이 몇억, 50억, 70억? 그건 금방 이야기지. 내 이야기 아니다. 아메에서 다이아몬드 내가 연봉 1억, 2억이 되는 거, 그거는 그 사람 이야기지. 내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메를 안 받아들이는 거죠. 당신은 5년에 연봉 1억 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난 되기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실의 병과 어떤 환경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끊임없는 이런 거절 속에서, 그죠? 아니면 그런 것 통해서 꿈이 이미 사라지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메를 이야기해도 그냥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아메를 하려고, 아니면 그 사람이 아메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나의 꿈을 내가 먼저 발견하고 내가 키워야 되고요. 그 사람한테 아메를 전해주고 싶으면요, 그 사람의 꿈을 내가 일깨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보면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가 있는데, 그럼 이 가난과 부는요, 바로 이 꿈의 유무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꿈을 설정해야 돼요. 드림 빌딩 해야 되는 게 첫 번째라는 거죠. 그래서 꿈을 꿀 때는요, 아메이는 어떤 거냐면 나의 어떤 것도 들어줄 수 있는 도구다. 이걸 먼저 인정하잔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꿈을 꾸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자유롭게 크게 꿀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애들한테 야, 네 꿈이 뭐야? 6살짜리 애한테 네 꿈이 뭐니 물어보면 애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저는 대통령도 되고 싶고요, 뭐도 되고 싶고요, 뭐도 되고 싶고. 우리한테 물어보니까는 처음에 4살 때는 우체통 되고 싶다 하더라고요. 참 지나니까 미용사 되고 싶다 하더라고요. 나 우체통이 왜 되고 싶나 지금도 기억이 안 나는데 우체통이 되고 싶대. 이뻐 보였던 거야.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애는요, 꿈을 꾸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어요. 왜? 그 꿈이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안 해요. 애들은.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꿈을 꿀 때는 뭐냐, 아메이가 성공이 되면 내 꿈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왕 꾸는 꿈 어떻게 꿀까? 제대로 꾸잖아요. 제대로.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꿈의 크기가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왕 꿀 꿈이라면 크게 꾸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그건 가치 있는 꿈을 한번 꿔보자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한테 10년 후에 당신이 뭐가 되고 싶은지 한번 적어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조건은 뭐냐면 매달 1,000만 원이 죽을 때까지 나온다면 당신은 뭘 하고 싶으냐? 그 꿈을 적어보라 하니까 이 친구가 3일 동안 고민을 하는 거예요. 꿈을 못 적는 거예요. 막연하게 이래 살고 싶다는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적어야 될지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꿈을 꿀 때는 그렇게 막연하게 꾸지 말고 추상적으로 꾸지 말고 어떻게 꿔야 돼요? 구체적으로 꾸라. 그래서 애처럼 현실적으로 꾸고 좀 뭐랄까 유아틱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꾸라.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꿈을 꿀 때 어떻게 꿨냐면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거 좋아해요? 차, 집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시작할 때 60평 이상의 수성구에 있는 어떤 아파트 하면서 모양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죠? 뭐 평이고 뭐 안에 뭘 넣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차도 나는 이런 제품 BMW 뭐 벤츠 뭐 구체적으로 색깔은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갖고 싶은 집 내가 가고 싶은 차 그죠? 뭐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적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어떤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어디 여행 가고 싶은 여행 가고 싶은 어떤 지역 이런 모습. 그리고 진심으로 내가 되고 싶은 모습. 그리고 이 모든 게 이루어졌을 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꿈 넘어 꿈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꾸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요. 이 꿈이 큰 사람은요. 작은 장애물이 있더라도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속 지나가요. 근데 꿈이 만약에 너무 작아요. 그러면 그 장애물 속에 꿈이 막 갇혀가지고 나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왕 꿀 꿈 어떻게 해? 크게 꾸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도 지금도 이렇게 아메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 그 꿈이 컸기 때문에 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아메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꿈을요 이왕이면 어떻게 해요? 시각화하고 스크래퍼하고 사진 찍고 또 직접 만져보고 많이 차라면 타보기도 하고 그죠? 그런 꿈을 꾸시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시간보다가 꿈의 현실화가 더 빨라져요. 더 빨라져요. 그런데 이제 항상 왜 우리가 이 꿈의 어떤 실현, 꿈꾸는 거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꿈꾸는 걸 뭐가 방해할 것 같아요? 가장 강한 게 부정적인 어떤 환경 상황이에요. 회복 탄력성에 있는 김종환 교수님도 이야기하는데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상황을 항상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간에 긍정적으로 만들면은요 이 회복 탄력성의 힘이 엄청나게 높아진다. 그래서 아침 읽은 분이 바로 그건데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과 말에 내가 노출되면요 그죠? 나는 꿈을 꾸는 걸 멈춰버려요. 그러면서 현실에 내가 좌절되고 내가 그 속에 파묻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꿈을 꾸려면은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말이 내 귀에 들어오게도 못하게 해야 되고요. 내가 먼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내가 말하는 순간 그건 누가 들어요? 내 귀가 들어요. 그래서 절대로 부정적인 말이 나한테 안 들어오도록 자꾸 차단시키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왜?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보면서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 그죠? 그래서 이 실패라는 걸요, 실패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실패는 뭐다?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뭐야?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실패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나는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서 나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는 뭔 줄 아세요? 행동입니다. 행동.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리더님도 마찬가지로 금방 이 줌 앞에서 처음에 강의할 때 입이 발발발 떨렸잖아요. 그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막, 그죠?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해버리니까. 그럼 두려움과 이런 게 사라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두려움의 가장 중요한 치료제는 바로 뭐예요? 행동이에요. 그리고 작은 실패의 합의 결국은 뭐예요? 성공.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평범함에 안주합니다.
사람들이 하다가 잘 안 되고 아니면 실패를 하고 나면은요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러면 사람 말이 뭐예요? 나하고 막 이래 살란다. 내 옆집을 보니까 옆집도 이래 살고 뭐 아랫집도 그래 살던데 뭐. 위를 보지 말고 옆을 보고 아래를 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이 평범함에 안주하면은 절대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성공이라는 거는요. 뭐냐면 바로 가치 있는 꿈의 점진적인 실현이잖아요. 누가 이야기했던 건가요? 갑자기 잠깐만.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의 5% 사용하지 못하고 거의 95%가 사장되면서 죽는데요. 내 마음속에 있는 잠재력이 내 꿈을 깨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성공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잠재력을 내가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나한테 계속 긍정적인 신호를 계속 보내야 돼요. 저도 아침마다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면 나는 이미 성공자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조금 유치하지만은요. 그런 것을 자꾸 확신을 시켜줘야 돼. 누구한테? 나한테.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이미 성공자라는 사실을 계속 확신을 시켜주면은요. 할 수 있는 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답답한 이 현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미래에 내가 그걸 이루었을 때, 그죠? 이루었을 때 내가 받을 그 희열, 내가 받을 그 대가 있잖아요. 그 보상, 이거를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면 절대로 우리는 여기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또 행동하게 되고 또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품으면서 앞으로 자꾸 나아가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이제 꿈이 실현이 됐어요. 드림 빌딩 했어요. 꿈을 실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아메이라는 사업이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냐를 내가 뭐 해야 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네 가지를 확인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아메이가 어떤 플랜이냐. 두 번째는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도구로서 회사가 확실하냐. 세 번째는 그 회사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확실하냐. 네 번째는 뭐냐면 뭐죠? 좀 더 이야기할게요. 시스템, 그 다음 플랜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아메이라는 플랜은요. 어떤 플랜이냐면은 2에서 5년 만에 뭘 만드는 거예요? 자산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다단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다단계가 와가지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메이보다 우리 거는 빨리 돈이 되고 쉽게 돈이 된대요. 맞아요. 그렇게 그런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는 자산 만드는 플랜은 아니거든요. 추가 소득의 순간에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자산을 만드는 플랜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메이는요. 2에서 5년 만에 자산을 만드는데 그 자산을 만드는데 무자본이고 무경험이에요.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산 만드는 플랜이고 그게 이미 60년 동안 뭐가 됐다? 검증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플랜이라는 걸 절대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그 플랜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회사가 확실한가? 그죠? 절대 망하지 않는 기업인가를 확인하는 게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거기서 만든 제품이 정말로 좋은 제품이냐. 왜냐하면 아메이라는 시스템 자체는 뭐냐면 제품이 1등 제품이 아니면 절대로 성립할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 사실 플랜이나 회사나 제품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시스템하고 이 사람은요. 왜냐하면 아메이는 사람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네 번째가 바로 뭐냐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그래서 무경험이고 무자본인 내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맞느냐. 정말 다행히 우리는 뭐예요? 시너스 시스템이고, 그 다음 그랜드 이글, 박철홍 객선 시스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즉, 저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리고 저한테 매일 도움을 줄 수 있는 스폰서님. 그죠? 이 스폰서가 어쩌면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아메를 지금 10년 이상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스폰서님이 만약에 박정호 공격사님이 아니다.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스폰서가 그래서 비도덕적으로 이상방으로 아메 사업을 하는 사람이야. 처음 시작은 그래 안 그랬는데 한 5년쯤 지나고 나니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그래. 너무 싫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편하고 변함이 없는 그런 스폰서님하고 같이 사업하고 있는 정말 복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메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바로 위에 있는 우리 스폰서, 나의 바로 업라인 그런 사람들을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저도 처음에 이제 아메 알아볼 때 첫째 달부터 이거 알아보려고 엄청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컷 미팅에 가서 우리 스폰서님이 누군지를 확인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확신을 얻었던 거. 지금 생각해도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확신을 갖잖아요. 두 번째. 그 다음은 뭐냐면요. 결국은 뭐예요? 나 꿈은 이렇고 회사가 이래, 아메이가 이런 거야. 확실히 들었어. 그러면 내가 이제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내가 결심이 아니고요. 결단을 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한번 해보지 뭐. 이런 마음으로. 왜? 우리가 아메를 해가지고 시작했다고 해놓고 발 하나 담가놔갖고는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사람 많잖아요. 물론 그것도 우리 인정해줘야 돼요. 왜? 이 사람은 아직도 꿈 설정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확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거 확인하는 과정을 예를 들어서 뭐 1년 할 수도 2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이지만 결국은 그 1년 2년의 시간 동안 뭐예요? 자, 그 사람은 시간 낭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꿈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확신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정말 강력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 사업은요, 이 결단의 순간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결단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결심 플러스다 거다가 뭐예요? 내가 끊어야 될 무언가를 끊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아메의 우선순위를 높이셔야 돼요. 저도 아메 하기 전에요, 하루 24시간이 무슨 일로 꽉 차가져 있었어요. 어떤 우선순위가 해가지고 그 시간 딱 차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저 놀지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메이를 시작을 했어. 그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아메이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알아보는데도 시간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을 내가 내야 되는데 다른 거하고 부딪혀요. 근데 만약에 이 알아보는데 내 취미생활하고 부딪혀요. 성공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아메이 딱 알아보는 그 순간부터 뭐 했냐면, 제가 4월 26일 날 사업 설명을 듣고 사실 5월 5일 날 골프 머리 올리기로 했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그것까지 취소했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 매일 어떤 뭐 모임, 뭐 술자리 이런 거 엄청 많았거든요. 제가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술을 마셨던 것 같아요. 술 모임이 매달 하는 술 모임이 제가 6개 있었거든요. 근데 한 개 모임을 빼고 나머지는 다 내가 다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술 모임이나 어떤 취미생활에 아메이를 유보하지 못하겠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강하게 결단하고 아메이를 알아보고 아메이를 시작하는데 우선순위를 많이 높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를 정말 제대로 하려면요, 최소한 내 직장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자영업 있잖아요. 이건 내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이거하고 같은 수준의 아메이를 높여놓으면요, 다 성공합니다. 확신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나는 6개월 만에 SB를 한번 가보겠다. 아니면 1년, 아무리 늦어도 1년 만에 SB를 한번 가보겠다. 근데 2년 만에 PT를 한번 가보겠다. 막 이런 마음을 먹어요. 3년 만에 내가 연봉 1억에 에메랄드가 되겠다. 그러면은요, 1번이 뭐냐면요, 우선순위를 높이셔야 돼요. 아메이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아메이를 행동하는 거기에다가 우선순위를 높이는 순간 아메이는 성장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성공자의 모습으로 빨리 변화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SP가 되고 싶고 PT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요, 이미 SP, PT가 된 사람들의 모습으로 변화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요, 이미 다이아몬드 되신 분들의 모습으로 변화하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현재 내 모습 가지고는 절대로 다이아몬드 못해요. 현재 내 모습까지 여러분 SPPT 안 된 사람은 안 된다니까요. 무슨 이야기냐면, 현재 나는요, 과거의 어떤 고정관념이나 나쁜 습관이라든지 부정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SP, GP, PT 된 사람들, 다이아몬드 된 사람들은요, 그런 나쁜 습관이라 부정적인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나를 빨리 변화시키면요, 그러면 빨리 성장할 거라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요, 대가 지불을 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절대 공짜 없던 거 아시죠? 아메를 하기 전에 있잖아요. 내가 그 시간을 다른 걸 뭘 해야 되는데 그 행복했어. 근데 그거 못 하잖아. 그런 거.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낮에 진료 보고 저녁에 아메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는 시간 좀 줄여서 해야 됐어요. 그렇지 않나요? 잠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애들 데리고 어디 여행도 갈 수 있고 하는데 나 지금 아메 미팅을 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들한테도 대가 지불해야 되죠. 그 애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에 대한 상처 엄청나게 많아요. 왜? 우리 암이 하기 전에 거절 받아보신, 많이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잖아요. 직접 받거든, 암에는, 그죠? 왜 거절에 상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가정 불화했었거든요. 제 어머니하고 가정 불화가 했었거든요.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순간에요, 뭘 생각인지 아세요? 내가 이 일을 해서 받을 보상을 생각했어요. 그 보상의 크기가요, 크면은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제가 아메를 시작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반대를 했을 때, 그것 때문에 가정에 어떤 파탄 직전까지 갔거든요. 근데도 제가 아메를 왜 했냐? 내가 아메에서 성공하면 가장 큰 보상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어머니예요. 그래서 내가 이루어서 보여줄 거다 하고 오기를 품었어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아메를 좀 했어요. 그래서 철저한 대가 지불을 내가 하겠다는 그런 결단, 이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선순위 높이시고요. 두 번째, 그런 성장의 모습으로 변화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철저하게 대가 지불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는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이걸 지키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아메이는 내 사업이에요. 스폰서가 이렇게 하라고 지시 못 하거든요. 이거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내가.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결단이 되고 나면 뭐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행동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려움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다? 행동이에요, 행동. 행동해야 성공한다고 돼 있어요. 두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행동하세요. 아미에서 행동해봐야 마지막에 나오는 건 뭐예요? 나 안 한다 하잖아요. 나 안 쓴다, 나 안 한다. 그잖아요. 그죠? 회사에서 만약에 상대방이 그 상사가 거절하면 뭐예요? 차도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숨어 당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해보자는 거죠. 그냥 해보자. 그래서 이제 시작할 때 가져야 될 내 마인드가 뭐냐면 첫 번째가 우리가 자꾸 잊어요. 이 사람 누구 겁니까, 여러분? 이거요. 내 거고 여러분 겁니다. 스폰서 사업도 아니고 받던 사업도 아니에요. 내 꿈을 이루는 사업이에요. 근데 우리 어때요? 파트너가 올라했는데 파트너가 미팅 안 올라 그래요. 그럼 마침 가기 싫죠. 안 그래요? 누구 사업인데요? 내 사업인데요. 그리고 우리 스폰서님은 끊임없이 내보고 미팅장 오라 그러잖아요. 오늘도 미팅장 오라고 또 메시지가 와요. 아, 근데 나 지금 몸이 아파요.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폰서 싹 오라 하니까 이게 누구 사업 같아요? 스폰서 자기 성공하려고 나 자꾸 오락하는 거는 일단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 사업이라고요? 내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요, 물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폰서님이 필요해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파트너가 필요해요. 우리 파트너는 내가 도와줄 사람이에요. 근데 파트너가 혹시 없다 하더라도,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내 사업이잖아요. 내가 만든 내 사업체라고요. 그죠? 근데 그때 순간마다 이거 마치 파트너 사업 같고 이게 마치 스폰서 사업 같으면은요, 이 사업 성장이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건 누구 사업이다? 내 사업이다. 스폰서가 있든 없든 파트너가 있든 없든 난 한다. 이런 마음으로 아미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고 노력하고요, 스폰서하고 업라인을 복제하려고 노력을 해요.
비록 그 스폰서가 내 후배고 내보다 능력이 모자라고 사회에서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내보다 아메에 먼저 했던 사람이고 아메에 대해서 내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정말 교묘하게 배우려고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진심으로 해야 돼요. 진심으로. 가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순복하는 마음이 절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시스템대로 하셔야 돼요. 아메 절대로 마웨이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요, 시너스트라는 성공 시스템이 있잖아요. 믿으시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가 정말 중요한 말인데, 성공자는요, 부지런하면서도 침착하대요. 근데 실패자는 게으른데 성급하대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지런하면서 침착한지 아니면 게으른데 막 성급한지 안 된다고 짜증내는 거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동은 안 하고 짜증을 내고 있는 사실. 나 왜 안 될까? 내가 왜 안 될까? 안 되는 걸 뭐 때문에 왜 안 돼요? 꾸준히 안 하고 꾸준히 안 해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인정하셔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아메리카 이제 좀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이게 씨 뿌려야 돼요. 씨를 뿌리고 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씨 뿌린 농부의 마음으로 결과에 생각하지 말고 먼저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다 보면은요 씨앗이 나잖아요. 근데 나는 게 똑같이 나는 게 다 다르게 나와요. 그럼 그때 또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또 비료주고 비료주 맞아요, 그죠? 유기농 비료주고 그렇게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하지 말고 꾸준히 하자는 거죠. 그리고 초집중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비행기가 이륙 가려면은요, 이륙하는데 에너지 많이 쓴다 그러잖아요. 아무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열정이라는 게 하루 한순간 안 나타나기 때문에 초집중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 열정이 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3개월 초집중 해보자는 거죠. 사실 우리는 작심 3일도 못하는, 3일도 잘 못하는데 3개월. 그래서 어려운 거 맞아요. 그렇지만요, 정한대로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작심 3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3일 작심하고 또 끝나면 또 3일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은 집중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안 돼도 하고 돼도 하고 그 수밖에 없어요. 누구 사업인데 내 사업이잖아. 내 꿈을 있으면 내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딱 시작할 때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학습 계획을 플랜을 내가 스스로 짜고 툴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이제 너무 좋은 거는 아멘 이거 누가 다 해줘요. 스폰서님이 다 해줍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내가 말만 하면 됩니다. 스폰서님 도와주세요. 스폰서님 툴 좀 주세요. 라고만 이야기하면 스폰서님은요,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요, 막 주고 싶어 미칩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스폰서는 주고 싶어가 준비 다 하고 있는데 파트너가 안 받으려 그래. 그러니까 스폰서는 마음이 막 힘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스폰서의 마음을 철저하게 활용하시라고. 도와주고 싶어 미치잖아요. 이런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 내가 배움에 집중하면서 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짜고 툴을 준비하면은 이게 가장 첫 번째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메이는 뭐야? 제품을 먼저 감동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애용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전 제품을 내가 어떻게 바꿔 쓰게 할까라는 어떤 구체적인 플랜을 통해 가지고 계획 세우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작은 것도 있지만 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품 감동을 받으려고 공부하셔야 돼요. 즉 제품 공부를 철저히 하면 내 제품 잘 알면은 감동이 저절로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했던 이제 꿈을 작성하고 시각화하고 하는 이 넛째 볼트 과정을 우리가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명단 작성을 하게 돼 있어요. 공부해 보세요.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생겨 안 생겨? 떠오르죠? 그럼 그걸 적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배울 탱커하고 만남과 초대를 경험으로, 그죠? 행동함으로 이게 숙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팅에 100% 참석하려고 이게 뭐예요? 결단을 하셔야 돼요, 사실. 그리고 지금처럼 이 홈미팅은 처음에 스폰서가 다 도와주시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스폰서 도와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빨리 배워가지고 내가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홈미팅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설명을 빨리 할 수도 연습하셔야 돼요. 스폰서는 다 해주시지만 내가 사업 설명할 때 이 사업 커지잖아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초기에 그렇게 내가 유의를 드린다는 말이죠. 초기 유의할 때이
첫 번째는 뭐냐면 아직도 나는 약해요. 잘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데 나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한테 아미를 물어보고 잃어버리면요, 거기서 나온 대답은 무조건 부정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아,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다가 뭐예요? 고민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요. 절대로 알아볼 때는요, 시스템 속에서 알아보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아는 식으로 아미를 진행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절대 마이하시면 안 되고요. 세 번째, 전화로 아미 전하시면은 그냥 백전백패입니다. 전화는 뭐 하는 거야? 만날 약속 잡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폰서님한테 상담하는 거고요. 상담도 만나서 하시는 거 맞고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인 것만 전화로 하는 거지 내용을 전화로 확인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열정이 되어가지고 한 방에 보내려고 동창회나 개모임에서 전화하면 백전백패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리고 상대방 동의도 하지 않고 만남과 초대의 과정, 만남의 과정을 하지도 않고 그냥 막 초대하는 거. 거짓말에 초대하는 거. 이런 거 안 하려면 못합니다. 그리고 아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직접 눈을 마주치면서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후원할 때는 이왕이면은 나보다가 나은 사람을 후원하세요.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 그리고 항상 사업가다운 어떤 사실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내적 이미지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요. 외적인 이미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가다운 어떤 용모나 복장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지만 부정적인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리고 설득하는 일 아니에요. 아멘은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제가 지난번에 소통 이야기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하고 내하고 소통이 되려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혹시 기억나요? 소통이 되려면은요. 상대방의 니즈, 꿈이잖아요. 상대방의 니즈나 디자이어라든지 디맨드를 이 사람도 모를 수 있고 나도 내 디자이어 디맨드 모를 수 있어요. 물론 내가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상대방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욕구와 그런 거를 내가 먼저 확인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욕구가 이거라는 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서로 이 욕구와 이게 디맨드가 맞을 때, 서로의 관심 분야가 맞을 때 뭐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는 전 못하는 게 뭐냐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공감을 못해요. 공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어린애가 그죠? 자기 앞에서 우리 앞에서 막 자기 이야기 막 해요. 근데 들어보면 다 잘못된 거거든. 그런데 우리는 뭐야 그걸 보면서도 이뻐가지고 그래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게 공감이거든요. 동의는 아니야. 네가 하는 말 나 동의 안 해. 근데 그거다 대놓고 야 니 틀렸거든?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 말을 진심을 다해서 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감입니다. 하지만 공감은 절대로 동의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감과 동의를 같은 걸로 생각해가지고 오해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딱 했는데 상대 앞에서 끄떡끄떡 했단 말이에요. 동의했다고 착각을 했는데 나중에 반대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이 동의했잖아, 이 나쁜 놈아라고 그걸 그거 한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최대한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동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공감을 동의라고 확인하는 방법은 뭘까요? 또 만나서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암의 사업을 해요. 하면 이 사람이 앞에 있었잖아요. 끄떡끄떡 거렸어요. 그러면 나는 뭐라 생각해요? 이 사람 이해했다고 생각해요. 예스로 생각하잖아요. 우리 항상 팔로우 할 때 이야기하잖아요. 처음에 예스는 예스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 예스인데 예스인지 아닌지는 뭐냐. 그다음 팔로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예스로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소통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이 노할 수도 있어요. 노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아까 했지만은 공감하면 상대방이 오해할까 싶어서 좀 노하는 경우도 있어요. 맞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제대로 알면 내가 예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팔로우를 통해서 서로의 어떤 관심 분야를 확인하고 그걸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아메이는 설득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줘서 서로의 니즈를 확인해가지고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라. 무슨 상대방이 거절을 하더라도 그거는 거절 아닐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그 순간은 거절이에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제대로 알게 되면 그 거절이 뭐로 바뀐단 말이에요. 예스로도 바뀔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절대로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이왕 계획을 할 거거든 어떻게 해요? 계획을 갖고 행동에 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처음에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아메를 하다가 잘 안 되고 힘들어질 때마다 이 처음에 우리 배우고 있는 이 사업 시행 요령을 또 읽고 또 읽고, 그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다 보면 그 순간을 또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